삼성전자 다니시는 분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뚱뚱한 여자는 왜 뚱뚱하게 사는 걸까? 라는 글이에요. 뚱뚱한 여자들이 겪게 되는 은근한 하대와 연애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생각하면은 식사를 정량 또는 정량보다 덜 먹기만 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라는 글이에요.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의 좋아요가 200개가 눌렸네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분께서는 그런 것보다 먹는 게 더 좋은가 보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회가 잘못됐다 생각하기 때문. 요즘은 마 혼자로만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면 그 상태가 좋은 거지. 정신력 약한 거를 질병처럼 포장하는 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임. 먹을 거 다 처먹고 나는 환자라 그래 이딴 소리나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편한 방법 나오니까 마 혼자로 찾으러 성지병을 쫓아다니고 그러지. 무서운 생각이야. 그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하지 마. 라는 댓글에는 좋아요가 58개. 그런 사람들 보통 자기 가치 어쩌고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냥 먹는 게 좋은겨. 여자는 뚱뚱하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고열량을 먹음. 이거 본인이 깨달아야 됨.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본인이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임. 경험담. 이 다양한 사회에서 쟤는 왜 그럴까란 질문은 할 가치가 없지 않아? 본인이 싫으면 피해가면 되잖아. 옛날 학창시절 때 일진들 한 명 병신 만드는 레파토리 같아서 퇴근길에 피곤하네.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59개. 일단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글쓴이가 뚱뚱한 여자들이 이제 은근한 하대와 연애시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기는 하죠. 왜냐면은 막 날씬하고 이런 여자들한테 세상이 친절하잖아. 그러니까 뭐 뚱뚱한 여자를 하대한다기보다는 여자가 날씬하고 몸매가 좋고 예쁘고 하면은 이제 대우를 받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뚱뚱한 여자가 겪게 되는 사회에서 받는 대우 같은 것들은요,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도 똑같이 받는 대우예요. 뚱뚱한 여자들이 하대를 받지 않아. 뚱뚱한 여자들도 일반적인 남자의 인생을 사는 것뿐이야. 원래 남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아무한테도 관심 받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채로 사는 게 일반적인 남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뚱뚱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뿐이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뚱뚱한 여자는 살을 빼면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사는 걸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는 맞는 거기는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뭐 댓글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뚱뚱하게 사는 여성분들을 저도 존중합니다. 본인들이 그게 행복하다면은 자기 인생에 누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이제 자기가 받는 하대라든지 어떤 연애 시장에서 불이익 이런 거보다 뭔가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얻는 도파민이 훨씬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타입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요, 확실히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그 미천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제 경험담에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가 조금 꾸미고 내가 조금 살을 빼가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한 번이라도 이게 느껴보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진짜로. 근데 원래 본투비 뚱뚱한 여자들은 그냥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그런 남자들의 친절한 눈빛이라든지 어떤 친절하게 나한테 해주는 뭔가 그런 스윗한 모습들을 한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갈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못 먹어본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아. 예전에 어떤 다이어트 명언 중에 어떤 여성분이 막 그랬잖아요. 저거 내가 먹어봐야 아는 맛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어차피 아는 맛인 거 먹어서 뭐해 라고 그 연예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완전히 정반대라 그랬잖아. 아니, 아는 맛이니까 먹고 싶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먹방 유튜버들이 되게 나는 처음 들어본 음식 같은 걸 막 먹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냥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정도지, 저게 먹고 싶어서 진짜 미쳐버리겠다 막 이런 거 없거든요. 오히려 새벽에 나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라면 한 그릇,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먹는 그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이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잖아. 와, 저거 개맛있겠다. 왜냐면 내가 그 맛을 알잖아. 돌아버리잖아 진짜로. 새벽에 라면 먹는 거 보면 막 진짜 내가 지금 말만 하는데도 진짜 군침이 돌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뚱뚱한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조금 날씬하게 운동도 해보고 꾸며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한테 번따당하는 게 지겨운 여자들은 이제 그게 이제 소름 끼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성분들이 살 한 번 빼가지고 관리하고 풀매 받고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남자한테 번호 한 번 따이는 경험을 해보면요, 나 진짜 관리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아예 없는 거죠.
레알 20kg 빼보고 자존감 상승하고 주변 인식 달라진 거 느껴봄. 그리고 다시 30kg 뺐는데 반년 만에 쉽게 뺐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옷 팔면서 제일 그 뿌듯한 것도 뭐냐면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옷 같은 거 관심 없는 남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리섬님 믿고 샀다가 어디 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면서 옷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막 옷에 미쳐가지고 막 쇼핑 중독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남자들은 이제 아, 남자도 꾸미면은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구나 해가지고 눈썹 문신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비비 같은 것도 한번 발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가 사람들한테 받게 되는 대우 같은 것들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여성분들은 그런 경험을 아예 해보지를 못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자는 진짜 남자보다 훨씬 더 관심에 목마른 성별이기 때문에 한번 살 빼가지고 그런 거를 느껴보면은 날씬한 여자들이 뚱뚱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간 그건가,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는 그런 느낌. 아,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귀여운 질문이었고요. LIG 시스템에 다니시는 분께서 이런 거를 적어주셨습니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사람들 와보셈. 진지하게 너네 딸도 군대에 보낼 수 있음이라는 정말 수준 낮은 글을 적어주셨죠. LIG 시스템이 뭐 어떤 기업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LIG 시스템이 미래가 조금 걱정될 정도의 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니가족충. 저 같은 타입이나 제 구독자분들 같은 타입들이 상당히 이제 극혐하는 니가족충 논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 예전에 저한테도 하도 니가족충들이 와가지고 내가 막 누구 막 비판하고 이러면은, 야, 너는 니가족이면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냐? 니가족이면은 그렇게 뭐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랬잖아, 내가. 야, 너도 내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네가 여기 와서 나한테 그렇게 악플 달 수 있냐? 내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니가족충 논리로 가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회적인 룰 같은 거를 만들 때는요, 보편적인 성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지. 무슨 내 가족이면 어때지? 이거는 씨발 존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신화 출신의 그 김동완 형님이 막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 몸 파는 여자들 있잖아요. 몸 파는 여자들을 그냥 합법화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지금 길거리 다 가보면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그냥 스웨디시 마사지라는 그냥 마사지 업체가 10군데가 있으면요, 9군데는 그냥 불법 퇴폐 마사지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성분들 막 남자친구들이 막 마사지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데 다닌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짜 뻐근해서 다니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동남아 마사지 같은 데 가면은 나는 거기가 그런 데인지도 몰랐는데 막 그래. 마사지 받고 있으면은 1시간 마사지를 받잖아? 그러면은 한 45분쯤 정도 되면은 갑자기 오빠 서비스? 오빠 서비스 이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서비스가 시간을 연장해 준다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시원하게 받으니까 서비스 해달라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를 더 해주나 보다. 되게 여기 좋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 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마사지를 한 45분 받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남자가 서비스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딜을 치는 거야, 남자한테. 뭐는 뭐 몇만 원, 뭐는 몇만 원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그 동남아 출신 여자들이 이제 자기 밥벌이 하려고 이렇게 그 방안이 밀실이잖아. 거기서 이제 딜을 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거를 근데 결국에는 난 서비스 됐다고, 나 마사지만 받으러 온 거라고 하는 남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무슨 나 뻐근해가지고 안마 받으러 간다고 하는 남편들이나 남친들을 쥐잡듯이 잡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또 말이 3점으로 좀 빠졌는데, 어쨌든 김동완 형님이 막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걸 막지 못할 거라면은 차라리 합법화를 해서 걔네들한테 이제 세금도 걷고, 예를 들어 뭐 성병 관리 같은 것도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여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뭐 공창제라고 하죠. 공창제를 찬성하는 남자들은 만약에 자기들 딸이 창녀짓을 한다 그러면 그거 용납할 거냐라는 식으로 막 댓글을 엄청 달더라고, 여자들이.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내 딸이 아닌데 왜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천박한 직업이 아니고서 훌륭한 직업 중에도 내 아들이 안 했으면 하는 직업 있잖아요. 저는 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 같은 직업들 있잖아요. 소방관이나 진짜 뭐 해외 특수 파병 부대 막 이런 거 있잖아. 굉장히 훌륭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업이지만 저는 제 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없애야 되는 거야? 군인이라는 직업을 없애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내 가족이 하지 않을 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이 짧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무슨 무적 논리라도 된다는 듯이 네 가족한테 시키지 못할 거면 남한테도 시키지 마. 막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참 한심합니다 진짜로. 네 가족 놀리면 세상 천지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니까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9개, 가야지 라는 댓글에도 좋아요가 8개, 뭐가 문제임이라는 댓글에 좋아요 12개, 보낸다, 질문 수준 봐라, 요즘 군대 개꿀이라 쌉가능, 군인이 반에 반토막 나는 게 확정 미래인데 그럼 안 가면 어떻게 해서든 군인 충원해야 하는 건데 이게 정답이죠. 그냥 당연히 내 딸이 안 갔으면 좋겠죠. 안 갔으면 좋겠는데 대의를 위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어떡하겠어 그러면은. 지금 인구수가 계속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자라도 가가지고 이걸 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대안이 없는 비판은 제일 하면 안 되는 비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사 회의에서도 제일 그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새끼는 뭐냐면은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상급자가 돼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자기네들이 어떤 거를 뭐 열심히 뭐 의견 같은 거를 내가지고 무슨 가져왔어. 근데 거기서 비판할 점만 계속 꼬치꼬치 따지는 그 팀장 막 이런 새끼들이 있어. 이런 새끼들이 팀장으로 있으면 그 회사는 이제 발전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당연히 이제 뭐 일반적인 어린 사원들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까지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요. 자기도 그려놓은 정답지가 없어. 그냥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너네가 제안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도 없이 네 딸 보내기 싫잖아. 그럼 여자도 보내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안 없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개꿀 맞는데 지금 맞다고 하는 애들 100% 다 애 없음이라는 작성자의 댓글에도 좋아요가 6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도 매우 높은 확률로 딸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뭐가 문제면 크크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근데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좋아서 보내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좋아서 보내는 건 아니지만 보내야 된다면 보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대체.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꼰대같이 이래서 여자도 군대 갔다 와야 해 라는 말을 최대한 하기 싫은데 여자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무슨 뭐 막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 남자들은. 근데도 여자들 같은 경우한테 이제 간첩 얘기하면은 무슨 뭐 음모론자 보는 듯한 느낌, 무슨 지구평평론자 보는 듯한 느낌으로 막 쳐다보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가족충들. 그리고 어떤 새 회사에 다니는 여성분께서 듣는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인데 내가 예민한 거야? 이거 조금 재밌을 것 같은 글이네요. 보통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글을 쓰는 여자들이 약간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더라고. 결혼 전제로 같이 살고 있어. 상대방이 일찍 퇴근하고 먼저 집에 가거나 쉬는 날에는 종종 집 근처 역까지 데리러 나오거든. 요즘 들어 주차 꿀자리였는데 지금 가면 없겠지? 뺏겼겠지? 라는 소리를 나올 때마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아깝다 어쩔 수 없지 고마워 라면서 좋게 넘겼는데 매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보고 눈치 보란 건가 나 때문이라는 건가 싶은 생각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장난삼아서 주차야 나야? 라고 한번 묻기도 했고 근데 남친은 그냥 별 뜻 없이 악의 없이 얘기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혼자 생각하냐. 네가 싫다고 해서 안 하겠지만 데리러 나온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내 입으로 그런 소리도 못하냐. 그럼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해주는 택시냐. 좀 과장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별 뜻 없이 웃자고 한 소리겠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안 웃으면 장난 아닌 건데 나올 때마다 고맙게 생각해서 고맙다고도 해주는데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들으면 나도 불편하고 눈치 보여서 기분 안 좋다 라고 했거든.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글이었습니다. 투표 참여까지 있네요. 와 대박이야. 엄대엄이 나왔다. 와 거의 박빙이네. 그냥 5대5가 나왔어.
여자한테 예민한 거다가 50.7%, 그리고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하다가 49.4%. 와, 이거는 그냥 반반이야 진짜 완전히. 이거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 이 정도 그 0. 몇 퍼센트 차이면 이게 어깨 엄대엄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끼리끼리 만난 게 맞기는 한 것 같고요. 냉정하게 보면은 제가 보통 웬만하면은 이런 고민 상담 글,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거야 아니면 남자친구가 예민한 거야, 이런 글은 보통 끼리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준이 맞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저만의 뇌피셜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남자들이. 제가 남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평생 해주지 못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해주지 마라 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운영하면서 진짜 막 한 5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연애 얘기할 때마다. 왜냐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도파민이 터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도파민이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막 밤새도록 전화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고요, 밤새고 여자친구를 보러 가도 피곤하지가 않고, 매일매일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줘도 피곤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거를 평생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버립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이렇게 파이팅 있게 나를 꼬셨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남자한테 사랑에 빠지게 됐던 건데, 이 남자가 점점 이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야. 점점 지쳐가는 게 보여.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마음은 사실 변한 게 아니거든요. 도파민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뿐이지.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예전 같지 않다,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막장으로 치닫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를 이제 슬슬, 이제 처음에 이제 집에 같이 동거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서로 알콩달콩하고 뭐 이것저것 뭐 맛있는 것도 많이 해먹고, 조금이라도 여자친구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또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여자친구 퇴근하는 역 앞에서 이제 차 끌고 나가서 기다렸다가 기분 좋게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인간이 그걸 평생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투덜투덜이 나오는 거지. 데리려고 하니까 슬슬 귀찮아지는 거야. 근데 슬슬 귀찮아지는 거를 솔직하게 말 못하는 찐따남과 소심애겐 찐따남과 예민한 여친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잘못이 뭐라고 보이냐면은, 이 남자도요 진짜 바보인 게 뭐냐면, 이 남자는 전형적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돈 쓰고도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쏠 거면 통 크게 쏴놓고 이상한 데서 쪼잔하게 굴고, 내가 이거 오늘 사는 거야, 내가 이거 쏘는 거야, 막 이걸 계속 짓거려가지고 그 자기가 쓰는 돈까지 되게 퇴색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남친이 약간 그런 타입이야. 그냥 갈 거면 기분 좋게 가고, 정말 가는 게 이제 지치고 막 이러면은 그냥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못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지. 그냥 어떻게든 가기는 가. 여자친구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투덜투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눈치가 있고, 남자친구를 조금 배려하려면은, 남자친구가 이러면은 처음에는 나도 아깝다, 어쩔 수 없이 고마워라면서 좋게 넘겼는데, 매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보고 눈치 보란 건가, 나 때문이란 건가 싶은 생각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귀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빠 그러면은 앞으로는 데리러 오지 마. 나 진짜로 오빠가 이렇게 피곤하게 데리러 오는 것도 싫고, 나 때문에 주차 자리 찾는 것도 싫고 그렇다. 그냥 어차피 나 집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혼자서 퇴근할게라고 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도 얻어 타고는 싶어. 절대로 데리러 오지 말란 말은 안 해. 고맙다고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님이라는 거야. 여자도 이렇게까지 자기가 짜증나고 내가 굳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데리러 오는 게 유세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도 이제 스탠스를 취할 거라면은, 그럼 데리러 오지 마. 그렇게 힘들면은, 그렇게 주차 자리가 찾는 게 힘들면 데리러 오지 마라고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남자도 내심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근데 여자도 이게 너무 편하고 개꿀이다 보니까 그 말까지는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블라인드에다가 내가 예민한 거임. 그래서 그냥 언제나 그랬듯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그런 연애 스토리 같습니다. 이응 이게 맞죠. 그치만 지금 실질적 피해는 남자가 보고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난 여자가 더 잘못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오해할까봐 말하자면 저는 여자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로 이 남자가 지금 데리러 오기 싫어한다는 거를 여자는 지금 눈치를 깠단 말이에요. 눈치를 깠는데 이 데리러 오는 게 너무 달콤하다 보니까, 이 나도 사실상 역에 내려가지고 무슨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지 걸어서 가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싫단 말이야. 그게 너무 귀찮고 하는데, 당연히 역까지 데리러 오면 너무 개꿀이지. 근데
그 개꿀을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투덜투덜 되는 것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막 하는 게 조금 짜증나다 보니까 지금 이러는 건데, 어쨌든 뭐 둘 다 서로 피차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짐 빠진다. 이 정도로 예민한데 지금 이 결과 가지고도 다시 한번 난리칠까봐 두렵다. 작성자가 그래서 왕복 4시간 출퇴근이라 요즘 지치고 피곤에 쩔어있는 상태인데 매번 저 소리 들으니 예민해진 부분도 있긴 함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긴 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예민한 거 맞긴 함이라는 요즘 시내 직장인 SK 하이닉스에 다니시는 우리 솔직히 예민한 거 맞긴 함이라고 하시니까 작성자가 내가 데리러 나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데리러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 소리 하니까 굳이 왜 얘기하는 거지 싶은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 남자가 무슨 심정인지 알잖아. 괜히 내가 찔리는 거야. 괜히 이 여자를 내가 처음에 그렇게 꼬셨는데,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처음부터 평생 데려다 주지 못할 거면 데려다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야.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괜히 죄책감이 든다니까. 내가 괜히. 예전에는 내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여자친구네 집까지 막 30분 걸려. 30분 걸리는데 맨날 데이트 끝나고 데려다주고 내 집에 와서. 그럼 왕복 1시간이잖아 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게 피곤해가지고, 당연히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지하철역 같은 데다 내려다 줘가지고 이제 지하철역 타고 가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의 1시간도 시간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러는 것과 데리러 나가다가 갑자기 안 나가는 거는 뭔가 되게 나 혼자 민망한 상황이 온단 말이야. 민망하고 되게 뻘쭘하고,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뭔가 내가 요즘에 안 데리러 가가지고 이 여자가 좀 지쳐 보이는 것 같고 괜히 혼자서 가시방석에 앉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자는 그 가시방석 때문에 눈치 보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기도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투덜투덜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둘 다 예민. 본인이 쓸데없이 눈치 보고 잡돌이 하려고 답정너 질문 던져서 시비털음. 예민한 거다 누른 사람들 빼박 다 남자들임. 안 데리러 오면 되지 지가 데리러 와놓고 자리 없겠지 뺏겼겠지 하는 게 어이가 없다. 듣는 기가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저 말을 한다고? 상대가 퇴근 시간이 나보다 늦는데 인기 있는 밥집이 재료 소진으로 자주 문을 닫아. 한두 번이면 모를까 맨날 지금 가면 재료 소진 됐겠지 이미 마감됐겠지 못 먹겠지 이딴 소리를 맨날 한다고 생각해봐. 거기에 꾸역꾸역 내가 택시기사냐고 하는 하남자 모먼트 까지. 그래서 작성자가 내가 출퇴근 시간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나도 좀 억울한 거, 내가 나오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와놓고 나온 것 자체가 널 배려한 거다 존중한 거다 라면서 생색내니까 크크.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오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와가지고 알겠어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나는 문제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지금. 나오지 말란 얘기는 죽어도 안 하고 나는 나오란 말 안 했는데 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는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에휴 댓글 둘 다 수준 잘 보여. 저럴 때는 나 때문에 나와줘서 고맙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신경 쓰였구나 하면서 말 안 할 텐데 앞으로 바득바득 내가 데리러 와달랬냐고 이지랄하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 둘 다 결혼은 글렀다. 안녕하세요 리섬님, 영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딩크인 여자분과 자녀를 원하는 남자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결혼 3, 4년 지나면 딩크였던 쪽의 생각이 바뀐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미래의 일이니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리섬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봐요. 근데 저는 항상 결혼할 때 최악의 경우를 가정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뭐 애를 가져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는 여자도 있겠지만 안 바뀌는 여자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늦게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막 40 넘어가지고 바뀌고 하면은 이제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정말로 애를 너무너무너무너무 낳고 싶으면요, 냉정하게 애기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남자 쪽에서. 왜냐면 보통 저렇게 나는 애 낳기 싫어하는 여자를 이제 어떻게든 남자가 설득해서 애를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저런 여자들은 다 산후우울증 드립을 치기는 합니다. 물론 진짜로 산후우울증이라는 병이 오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냥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이거 산후우울증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육아 제대로 안 하고 파업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여자들 중에서 많이 나와요. 애초에 여자들 중에도 내가 내 애를 낳고 싶고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애를 꼭 낳아야겠으면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나는 애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여자랑이라면은 애를 굳이 안 낳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면은 뭐 결혼해도 되기는 하는데, 나는 애를 꼭 낳아야 되는 남자야. 그런 남자면은 애초에 육아 같은 거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나중 가가지고 저는 후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담배 피는 남자랑 이제 결혼하게 되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내가 끊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못 끊어요. 남자가 진짜 무슨 폐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무슨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그거 못 끊는다고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딩크 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나는 딩크를 꿈꾼대. 그러면은 이 여자의 생각은 평생 안 바뀐다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같은 종교인끼리 만나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불교랑 무교인 사람이 만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거는 결혼해도 돼 충분히. 근데 크리스천 기독교인 사람들은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무교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무교인 사람과 연애를 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열심히 이 사람을 전도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도 주님을 믿게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파국이 옵니다. 결혼할 때는요 기독교 다니는 남자한테 아무리 물어봐요. 기독교 다니는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물어봐. 아 나는 근데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은 나는 절대 싫어 절대 싫어 해도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할 거야. 아 그래 절대 교회 다니라고 안 할게라고 해. 근데 마음속에는 있어.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무교인 상태에서 만날 거라면은 아 이 사람은 언젠간 나를 끌고 교회에 간다는 거를 디폴트로 삼아야 되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교인 거를 존중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머리끄댕이를 잡고 데리고 가도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비슷한 거죠. 딩크족을 하겠다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나 담배를 피고 있는 남자가 결혼하면 끊겠지라는 그 여자나 종교를 나는 갖고 있는데 상대가 안 갖고 있어서 내가 결혼하고 전도를 하면 되겠지라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안 바뀐다는 전제하에 모든 결혼 플랜을 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간혹 가다가 딩크인 여자들이 나중에 애를 낳게 뭐 마음이 변했다 이런 거는 이제 소수의 얘기고 지금 당장 여자가 하는 말을 저는 믿고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협은행에 다니시는 분께서 명절에 조카 때려버림이라는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의 누나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버릇없이 큰 게 눈에 보이는데 사춘기인지 일진놀이 시작하는 건지 오랜만에 보니까 싸가지가 더 없어짐. 나는 체벌이 필요한 애들이 있다는 주의인데 얘는 내 기준 체벌이 많이 필요한 애였음. 그래도 어차피 내 애 아니니까 그냥 용돈이나 주고 어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아줌.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새끼가 밥 먹다가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전이 짜다고 집어 던짐. 매형은 자리에 없었고 누나가 뭐라고 말로 하는데 애새끼가 듣는 채 마는 채 하길래 내가 뺨 후려 갈기고 무릎 꿇으라. 한 대 세게 맞으니까 그제서야 전이 상실하고 눈깔 착해지더라. 누나는 네 덩치로 애를 그렇게 패는 게 말이 되냐. 기 죽은 거 봐라. 지랄지랄 애 감싸고 돌길래 너는 네 자식 새끼가 부모 얼굴에 음식 던지는데도 그 지랄하냐고. 애새끼 밖에서 저 터지는 거 보기 싫으면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하고 싸움. 요즘 애 키우는 분위기가 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다 나는. 이라는. 야 물리치료 아주 시게 하셨네. 아 근데 이 누나는 전형적인 그거네요. 맘충이기는 하네요. 맘충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대사가 이거잖아. 우리 애 기죽게 왜 그래요 이거잖아. 근데 진짜 똑같이 얘기하네. 애 기죽은 거 뭐라고. 아니 애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엄마한테 전을 쳐 던졌는데도 애 기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야 진짜 이거는 거의 후레자식급이네. 저는 이제 약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농협은행 다니시는 남성분은 애는 이제 좀 체벌이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게 아빠가 정 안 되는 경우에 아들은 때릴 수 있어도 딸은 때리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체벌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아빠가 딸을 체벌을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저는 돌이킬 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저만의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아빠가 딸한테 공포를 줘버리면은 이거는 너무 그 관계가 끝장이 나버린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빠가 딸을 이제 체벌로 훈육하는 건 조금 선을 넘은 것 같고, 남자의 경우에는 저는 우리 아들도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 6살 때면은 저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말로 어느 정도 할 건데 초등학교 6학년이 만약에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어머니한테 전을 먹다가 던졌다. 이거는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야지 바로. 이거 진짜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서 이거는 진짜로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야. 헐 맞음. 우리 딸 아기 때 남편한테 맞은 거 기억하고 지금도 아빠 싫어 아마.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딸도 체벌이 필요할 정도로 엇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맡길 생각이고요. 이제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엄마든 아빠든 다 체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체벌을 해도 된다는 거는 저도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는 본인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잖아요. 어디다 대고 던져. 이거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 친구한테도 던지면 안 되는데 어디 할머니한테 처먹던 거를 던지고 자빠졌어. 이거는 진짜로 물리치료를 확실하게 시켜줘야지. 이거를 가지고 뭐 기가 죽네 어쨌나 하는 여자들은 이거는 진짜로 아우, 매형이 없었다 그러잖아. 매형도 똑같은 인간일 거야. 똑같은 병신일 겁니다. 아주 어떻게 애새끼를 이지랄로 키워놨어. 38살인데 11살, 9살 딸 둘 있는데 때리진 않고 육성으로 공포를 주긴 하는데 나는 끝나가는 건가? 어제 롯데월드 괜히 가졌네 LA. 아이씨,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이제 체벌은 좀 그렇다는 거지.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근데 무서워하는 거랑 아예 정말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얼마나 연약한지 체감을 잘 못하잖아요. 물론 저도 여자가 돼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자들이 막 무거운 거 못 들고 이러는 거 보면은 진짜 말이 안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한테 한번 맞아보면요 차에 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친구가 다니는 어떤 킥복싱장 같은 데를 갔다가 거기 관장님한테 로우킥을 살살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저게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혈기왕성할 나이라 근성으로 뭔가가 될 줄 알았어. 근성으로. 아무리 상대가 운동을 배웠고 뭔가를 했어도 내가 진짜 오늘 죽더라도 저 새끼 어디 하나 부러뜨린다는 마인드로 싸우면 뭔가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혈기가 넘쳐나니까 남성 호르몬이 폭발할 때다 보니까. 근데 킥복싱 관장님 무슨 유명한 선수도 아니야. 그냥 어디 동네 은평구 구석탱이 조그맣게 킥복싱 그거를 하는 관장님한테 풀파워로 로우킥을 맞은 것도 아니고 정말 툭 맞았는데 이게 근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난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 진짜로. 바로 그냥 버티질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약간. 근데 여자를 이제 남자가 체벌을 하는 게 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여자를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딸들이 조금 뭐 버릇없이 굴거나 막 그럴 때는 조금 이 정도는 당연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선을 넘은 게 아닌 것 같고. 교사인데 압박해서 너무 세게 물리적으로 하시는 가정의 아이는 학교에서 웬만한 자극에는 교육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모두 다 아빠보다 약해 보이거든요.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아, 실제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또 저런 경우가 있구나.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 해도 문제고 아빠가 너무 세게 해도 문제구나. 그런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저랑 제 친구랑 또 다른 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 이제 그 학교에서 뭔가 사고를 쳤겠죠? 쌈박질을 했거나 막 이래가지고 뭐 학생부실에 이제 3명이서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무릎 꿇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을 막 접할 때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실에 선생님들이 한 5-6명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이 새끼들은 우리 머리가 그냥 동네 북이야. 또 왔어 막 이러면서 나 그때 처음 갔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서 입장을 해. 드르륵 학생부실 문이 열려.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있어. 그러면 이 새끼들 하면서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는 것 같아. 집구석에서 마누라한테 받아던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푸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뒤통수를 이제 계속 맞다가 이제 내 친구 중에 이제 승깔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만 때리시라고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막 이제 개기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걸 참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생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봐야 어른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생부 선생님이 개빡쳐가지고 얘 진짜 싸대기를 때리고 진짜 미친듯이 두들겨 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막 울면서 씨발 너네 기다려 막 하면서 막 그 선생님한테 막 너네라고 그러는 거야. 얘가 빡쳐가지고. 왜냐면 그때 한참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가 처음으로 학생이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게 뉴스에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애를 두들겨 패고 주먹으로 패고 발로 밟고 막 이래도 그냥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도 같아서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버텼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 뭐 뉴스에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야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학생이 선생을 신고하네 막 이런 뉴스가 갓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도 그걸 보고 나가지고 너네 씨발 다 뒤졌어 나 우리 아빠 부를 거야 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건 거야 선생님들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그때 굳어버렸어. 좆됐다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나온 거지. 그리고 저도 걔네 아버지의 승질을 알고 있어서 걔네 아버지가 개 무서웠었거든. 그 당시에 걔네 아버지가 무슨 노가
노가다 십장인가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문신도 있고 막 그러셨어요. 걔네 아버지가 막 팔뚝도 막 이따만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얘도 싸움을 개 잘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 아버지 오면 좆됐다 진짜 이거 큰일 났다. 학교가 피바다로 물들겠구나 하면서 나랑 다른 친구가 옆에서 이제 후덜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아빠 저 학교에서 존나 맞았어요 막 하면서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면서 불렀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이제 벙찐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 아빠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 아빠가 학생부실로 이제 결국엔 오셨어. 근데 1시간인가 걸려가지고 이제 오셨단 말이야. 오셔가지고 학생부실 문을 이렇게 여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학생부실 모든 선생님들이랑 무릎 꿇고 있던 우리들이랑 이제 다 쫄아가지고 좆됐다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존나 화난 표정으로 이제 학생부실에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내 친구 멱살을 잡더니 존나 패는 거야. 이 새끼가 어디 선생님한테 하면서 뒤지게 패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막 말리고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어디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하면서 뒤지게 패는 거야 그 친구를. 그래가지고 얘가 선생님한테 맞은 것보다 더 쳐맞아가지고 얘가 막 울면서 막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다녔어요 학교를. 그때 막 아빠한테 막 뒤지게 가중교육을 받은 거야. 다시 한 번만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러면은 너는 집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 하면서 노가다도 10장이 있어. 10장이 아니라 10장이에요. 10장. 10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가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약간 리더, 우두머리 막 그게 있어요. 군대 분대장 같은 거예요. 맞아요. 군대 분대장 같은 겁니다. 그 동창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아니요.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지금 교사는 반대입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애들 봐주는 분들이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라는 게 사고가 안 나기가 힘들잖아. 애들끼리 좀 싸울 수도 있고 뭔가 애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요즘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반응을 예민하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이 아니고 이제 한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는 형네 부부가 이제 놀러 왔었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 아들이랑 동갑인 딸을 키우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딸내미를 봤더니 딸내미 얼굴 여기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린이집에서 다른 애가 얼굴을 핥혔대요. 애들이잖아요. 다 애들이어가지고 무슨 핥히고 막 이런 거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내 자식이 되면 이제 마음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형님도 그거 보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안 좋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우리 애가 다른 애한테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냐 막 하면서 이제 넘어갔대요. 근데 그때 너무 그랬던 게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다 한 명씩 전화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석고대죄를 했다는 거야.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하도 그런 거 하다 난리치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내가 애를 키워봐서 알잖아. 애들 사고 치는 게 정말 순식간이에요. 1초만 눈을 떼면 사고를 쳐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 한 명 보는데도 그렇게 애 사고 치는 거를 못 막는데 애를 한 번에 수십 명을 보는데 그거 사고 나는 거를 어떻게 막냐고. 물론 무슨 뭐 애들한테 떡 같은 거를 먹여가지고 애 목을 메이게 하고 나는 이런 거는 당연히 그거는 저는 고의적 과실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저런 식으로 애들끼리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나서 우리 애가 뛰어놀다가 뭐 넘어져가지고 어디 부딪혔다든지 막 이런 거는 부모들이 조금 유하게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요즘 진짜 뭐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교사분들이나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고 다들 너무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잘했냉. 그 자리에 만약에 매형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매형이 있었으면 그냥 우물쭈물했겠죠. 저기서는 이제 와이프가 저 집에서는 이제 딱 봐도 그냥 우두머리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저게 잘못된 훈육이라는 걸 알면서도 와이프한테 이제 찍소리도 못하다 보니까 애가 저렇게 큰 겁니다. 애들은 매로 다스려야 하는 게 맞음. 고대부터 이미 검증된 인류의 지혜임. 금쪽이는 다 부모가 만드는 거임. 누나를 팼어야지. 난 그래도 패는 거 반대. 패면 당장 코앞에서는 고분고분해지는 것 같아도 이제 더 교묘하고 비열하게 행동함. 맞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눈깔 순하게 뜨고 자기가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나 최소한 안 맞을 것 같은 사람한테 화풀이함.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맞고 자랐던 애들과 지금 안 맞고 저렇게 우리의 길을 왜 죽여요 하는 엄마들 아래에서 자란 애들의 지금 사회성이라든지 싸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아예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개 막장이 돼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패면 고쳐진다고 봐요. 어느 정도. 당연히 아예 미친놈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패도 고쳐지지 않겠지만 저는 물리치료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것도 살살 때리면 그런데 아예 전이 상실하게 패면 말 잘 듣는 어린 남자애들.
그니까 그 잘 되는 게 눈앞에서만 잘 되는 거라니까. 나중에 커서 자기도 어릴 때 맞았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잘못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패도 된다는 합리화가 뇌에 박힘. 나중에 커서는 법을 지키게끔 교육시키면 되는 거지 뭔 애가 금쪽이인 거지 전응아가 아니잖아요.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부모하는 꼬라지 보니 진짜 잘했음. 나름의 싸대기 때리고 명치도 갈긴 다음에 아파서 숙일 때 들어서 던지고 엘보 스매시까지 갈겼어. 잘했네. 이건 정당방위지. 아니 정당방위 맞죠. 아니 할머니 얼굴에다가 처먹던 전을 던졌다는데 이거는 잘했음. 금쪽이 나오는 거 보면 다 부모가 문제야. 애가 잘 되길 바라면 지금 고쳐야 맞지.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던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도 드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남자들을 때리는 여자들이 있잖아. 여자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안 맞아본 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남자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시대 때만 해도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투닥투닥하면서 크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아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주먹 싸움을 안 해본 남자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도 그런 거를 조금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여자들 얘기를 해보면은 제 시대 때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남자들 팔을 이렇게 때리는데 풀파워로 때리는 여자들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안 맞아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무리 여자가 때린다고 해도 팔을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아파요. 졸라 아파요 진짜로. 근데 그런 여자애들은 자기네들이 쳐맞아보지를 않았다 보니까 정말로 아 오빠 뭐야 하면서 그냥 뭐 손바닥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는 거는 당연히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막 주먹으로 막 이렇게 때리는 여자애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맞아봐서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게 고쳐지려면은요 똑같이 맞아보면 고쳐져요. 정상인이라면은. 왜냐면은 저도 그런 경우 있어. 제가 어릴 적에 아빠 친구네 아들이랑 그냥 보통 어른들끼리 만나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놀고 자식들끼리는 자식들끼리 이제 놀라고 냅두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술집 같은 데였어. 술집 같은 데서 아빠들은 술 마시면서 시끌벅적하게 놀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구석탱이 그러니까 애들이 한 6명이 있었는데 6명이 있는 데에서 이제 치킨 같은 거 한 2마리를 시켜주고 애들끼리 놀라고 한 거야.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어떤 애랑 또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제가 얘한테 거기 이제 테이블에 얼음이 있었어요. 얼음을 개세게 던진 거예요. 나는 이 얼음이라는 게 그 어릴 때니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던 거야. 이거 물로 만들어지는 거고 약간 눈싸움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단단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얼음을 집어서 얘한테 확 던졌어. 근데 얘가 이거를 여기 맞더니만 지도 잡아가지고 나한테 개세게 던진 거야 얼음을.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를 확 맞아가지고 여기가 누태기 밤탱이가 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 가서 아무것도 던져본 적이 없어. 어릴 때 내가 똑같은 걸 참교육을 당했더니.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안 당해봤으면 얼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던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애도 그 할머니한테 전을 던졌다 그러잖아. 똑같이 전을 던져서 한번 쳐 맞아봐야 돼. 돌을 던졌네. 그러니까 돌이잖아. 돌을 던진 거잖아. 돌팔매질을 한 거잖아. 이거 코 같은 데 맞았으면 난리 났던 거잖아요 진짜로. 얼음을 내가 아무리 어릴 때라고 해도 이거를 진짜 풀파워로 던졌으니까 큰일 났어요. 그거 진짜 눈이나 코 같은 데 맞았으면 이 같은 데 맞았어도 큰일 났을 거고. 근데 이게 제가 얼음을 맞으면 얼마나 단단한지를 몰랐었으니까 그렇게 던져버린 건데 확실히 내가 똑같은 거를 당해봐야지 그 학습이 확실하게 되는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케바케기는 하겠지만 이게 먼저 폭력을 휘두른 놈한테는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면은 더 큰 폭력으로 나한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번쯤 시켜주는 거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딱이다 보니까 자꾸 과거 세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세대는 상당히 와일드했단 말이에요. 시대상 자체가. 그때는 옛날 몰카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 몰카도 있어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애들이 어떤 아저씨한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근데 요즘 같은 시절이면은 그냥 무시하고 간다든지 나 이런 거 안 해준다고 가버리잖아. 근데 그때 몰래카메라를 보면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 같은 아저씨, 안경 쓴 아저씨인데 안경부터 벗어. 빡쳐가지고. 진짜 개상남자 테토남들의 시대야. 고등학생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담배 사달라고 하니까 안경부터 벗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금 방송 몰카인데 진짜로 쳐맞을까봐 손 모으고 죄송합니다. 막 그런 시대였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건 또 뭐냐면은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막 술만 마시면은 옆자리에 막 시비 걸고 다니는 애가 막 있었단 말이야. 또 내 친구 중에 걔도 처음에는 이제 시비 걸고 막 자기가 이제 등치도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버릇이 안 고쳐지다가 한번 뒤지게 쳐맞은 다음에 고쳐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그 물리치료가 필요하기는 해. 자기가 먼저 폭력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 똑같은 정도의 폭력 그거를 한번 해봐야 아, 세상은 넓고 센 사람이 진짜 많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조금 고쳐지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리섭님도 중딩 때 맞짱 뜨면 이긴 적이 더 많았나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은 저는 질 것 같으면 안 싸웠습니다. 상대 봐가면서 싸워야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시절에는 그 서열 정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애들이랑 처음에 이제 막 싸운 거야. 막 투닥투닥을 몇 번 했겠죠,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저한테 진 애가 다른 반에 가가지고 그 같은 초등학교 나온 애 중에 그 당시에 2짱을 데려왔어. 2짱이라는 표현이 되게 오글거리는데 이제 그때는 1짱, 2짱, 3짱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초등학교에서 좀 친다는 2짱을 데려온 거야. 지가 처맞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갑자기 왔는데 얘는 내가 도저히 못 이겨. 그냥 보면 알아. 얘랑 싸우는 순간 나는 그냥 오늘 집에 걸어서 못 가. 그런 애가 왔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발육 차이가 엄청 심한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일단 머리 하나 차이가 더 나게 크고 그냥 얘는 그때부터 수염이 나 있어. 야, 그런 애들 있잖아. 나는 이제 갓 초등학생을 벗어났는데 얘가 들어오게 나는 중학교 3학년 선배인 줄 알았어. 그래서 걔가 들어와가지고 야 나랑도 뜨자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랑도 뜨자 막 하면서 나를 막 이러고 미는 거야. 근데 약간 그때부터 막 눈물이 고여.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얘를 데려왔잖아. 나한테 지네가 얘를 데려왔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그렇다고 얘한테 막 싹싹 빌 수는 없는 거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눈시울은 일단 빨개졌어. 막 그래가지고 눈물이 고여. 막 밀리는데 그러다 이제 벽까지 막 밀린 거야. 벽까지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보고만 있어서 그랬더니 야 나랑도 싸우자고 막 하면서 막 날 밀어. 내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여기서 내가 대체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이 난관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미친 듯이 하다가 내가 거기서 내뱉은 말이 눈물이 그런 걸 해줘. 나는 감정 없으면 안 싸워. 나는 감정 없으면 안 싸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키 큰 애도 갑자기 이제 얘도 갑자기 봉찐 거야. 근데 얘도 할 말은 없어. 자기도 이제 감정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애들이 논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감정 없이 싸우러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감정 없으면 안 싸운대. 그래가지고 뭐? 감정 없으면 안 싸운다고? 그러니까 순수했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나를 때리러 온 거잖아. 자기 친구가 나한테 맞았으니까 얘 대신 나를 패러 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러 왔는데 내가 갑자기 감정 없으면 안 싸운다고 하니까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지 친구를 한번 보더라고. 감정이 없으면 안 싸운다고 막 멍해 있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애매하게 끝났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진짜 날 때려왔으면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내가 뭔 말을 하든지 감정 없으면 안 싸우라고 하면 그럼 그냥 쳐 맞아 이 새끼 하면서 때리면 되는데 얘도 순수했고 나도 순수했다 보니까 안 싸운다고 하면서 어버버 하다가 안 싸우고 진짜로 갔어 얘가. 아니 감정 없으면 안 싸운다는데 어떡해.